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와 오렌지가 있나요? 만약 63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몸에 좋다고 믿으며 드셨던 이 과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 동안 무려 6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습관처럼 먹는 과일 때문에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본인은 정작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그 과일을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정수기 하나씩은 다들 쓰고 계시죠?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새 필터를 끼웠을 때는 어떤 물을 넣어도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필터를 30년, 50년, 아니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필터 속은 이미 오물로 꽉 막히고 거르는 망은 낡아서 헐거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바로 그 60년 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서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커다란 생수통 90개 분량의 피를 매일매일 닦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60년,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문제는 낡은 필터에 과부하를 걸어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과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병원이 알려주지 않았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과일을 드시는 이유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기 싫어서 내 몸 하나 건강하게 건사해서 병원 신세지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서 선택하신 소중한 습관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내 몸 돌보는 법은 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아침에는 금사과라고 해서 사과를 챙겨 드시고 기운이 없을 때는 바나나를 드시고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라고 매실청이나 오렌지 주스를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자연에서 온 것이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어온 그 믿음이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3년 발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한국인의 35%, 70대는 무려 48%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10명 중 5명, 즉 절반이 콩팥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분들 중 80%는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간이 침묵의 장기라면 콩팥은 인내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못했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섭취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의 누리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콩팥이 망가져 투석실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 한구석이 늘 아릿했습니다. 그분들 중 대다수는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 섭취법 같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더라면 지금처럼 고통받지 않았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6만 명의 한국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독한 것을 먹어도 콩팥이 거뜬히 걸러냈지만 60세가 넘으면 콩팥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필터가 낡아 구멍이 뚫리고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70대 어르신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이미 만성 콩팥병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환자가 많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확인한 생생한 진실들입니다. 자, 이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딱 10초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증상 중에서 여러분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첫째, 최근 들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나요? 이것은 콩팥 필터에 구멍이 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단백질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저녁만 되면 발이나 종아리가 퉁퉁 부으시나요? 신발이 꽉 끼거나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금방 나오지 않는다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체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2번 이상 깨시나요? 콩팥의 농축 능력이 떨어지면 밤새 쉬어야 할 방광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넷째,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천근만근이신가요? 혈액 속에 노폐물인 요독이 걸러지지 않고 온몸을 돌며 여러분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증상 중에서 만약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절대 아프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필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남현진이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시는 동안 저는 왜 60세 이후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일들이 이토록 위험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수기 필터 이야기를 드렸지요. 우리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40살 이후부터 우리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1%라고 하니 별것 아닌 것 같으신가요?
60세가 되면 이미 젊을 때보다 기능의 20%가 사라진 상태이고 70세가 되면 30% 이상의 필터가 구멍이 나거나 막혀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약해졌을 때는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터가 다 막혀가는 줄도 모르고 젊었을 때처럼 진한 오염수나 끈적한 설탕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고칼륨 과일과 당분이 높은 주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낡은 필터에 과부하를 걸어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이제 이 낡은 필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혀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 즉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과일은 여러분이 평소에 몸에 좋다, 소화에 좋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드셨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투석실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있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가을철의 대표 간식감입니다. 여기에는 단감, 홍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곶감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 시장에 탐스러운 감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홍시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옛날부터 약으로도 썼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부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 즉 위장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위장의 움직임이 강해서 이 덩어리를 부수거나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 이 돌덩어리가 위장을 막고 소화관을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 흐름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콩팥 필터는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곶감입니다. 곶감은 수분을 날려보냈기 때문에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양소만 농축된 게 아니라 콩팥의 치명적인 칼륨도 같이 농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분은 홍시가 너무 맛있어서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장 안에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콩팥 수치도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시멘트를 부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60세 이후라면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는 것은 내 위장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홍시나 곶감을 넣어두고 매일 하나씩 꺼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필터에 스스로 돌덩어리를 채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빈혈이 생기면 혈액 속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다시 콩팥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기도 하지만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이런 장기의 탄닌으로 만든 돌덩어리가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단순히 소화제만 처방해주고 말 수도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여러분이 즐겨 먹던 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는 감을 드실 때 반드시 식사 후에 아주 적은 양만 드시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이라면 과감히 멀리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정도 결단은 내리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이 지금껏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으니 실천하셔야 합니다. 낡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주범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흔하게 놓여 있는 또 다른 시한폭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너무나 의외여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바나나와 과일 주스입니다. 왜 이것들이 콩팥을 파괴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주범이었던 감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시한폭탄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과일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바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를 보세요. 노란 바나나 한 송이가 놓여 있지 않나요? 바나나는 완전 식품이다. 운동선수들도 즐겨 먹는 보약이다라는 말만 믿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3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바나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2배, 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쫙쫙 빼낼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지금 칼륨을 걸러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장은 전기로 뜁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심각한 교란이 옵니다. 마치 전선의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고칼륨 혈증의 공포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고칼륨 과일을 매일 섭취했을 때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을 먹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좋으라고 오렌지 주스나 키위 주스 혹은 각종 포도즙을 챙겨 드시나요? 심지어 아침마다 믹서기에 여러 가지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아끼신다면 믹서기를 당장 창고에 넣으십시오. 과일을 갈아버리는 순간 과일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의 고속도로 요금소와 같습니다. 당분과 칼륨이 혈관으로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가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이 요금소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당분과 칼륨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독소와 당분들을 처리하느라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는 비명을 지르며 망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 과일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렌지 하나를 그냥 먹을 것을 주스로 마시면 순식간에 서너 개의 분량에 달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농도의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 주스는 콩팥에게 오늘 밤은 잠자지 말고 야간 근무를 해라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쉬어야 할 콩팥을 혹사시키니 당연히 기능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생각해서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거나 주스를 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위해서 지금 바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위험한 습관을 오늘부터 끊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멈춤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이 낡은 필터를 살리고 투석실로 가는 길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바나나와 주스 하나만 끊고도 콩팥 수치가 안정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는 이유는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서지 내 몸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아주 소중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주스 한 잔이 배고플 때 먹은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두 번째 주범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경고들을 무시하고 계속 드시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한 환자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김철수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지금 당장 변해야 하는지 그 절실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설마 과일 좀 먹었다고 사람이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듣는 것과 실제 상황을 겪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중에 70대 초반의 김철수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밥상에는 항상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땀을 많이 흘렸으니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며 시원한 수박을 매일 저녁 반 통 가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마다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과일 주스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했지만 아버님은 천연 과일인데 뭐가 나쁘냐, 탄산음료 먹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을 주무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헐떡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119 구급차를 불렀고 아버님은 구급차 안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폐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폐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콩팥이 수박과 주스로 들어온 엄청난 양의 수분과 칼륨을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고 역류시킨 것입니다. 그 물이 갈 곳을 잃고 폐로 넘쳐 흘러서 아버님은 육지에서 익사할 뻔한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습니다.
내 몸 망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킬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수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맹신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아버님처럼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인내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버님의 사례에서 보듯 63 이후의 콩팥은 예전처럼 무한한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박 한 통에 들어있는 그 많은 수분과 칼륨이 낡은 필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이미 40살 이후부터 매년 1%씩 조용히 마모되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헐거워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아버님도 응급실에 오시기 전날까지는 자신이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질환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을 다 끊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낡은 콩팥 필터를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적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김철수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두려움 대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죽어가는 콩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약 없이도 음식으로 내 몸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들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철수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혹시 나는 이제 과일을 평생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나라고 겁을 먹으셨나요? 밥상 위에 올라온 과일을 보며 한숨만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현명한 교체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는 과일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콩팥에게 부담을 주는 과일을 계속해서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는 콩팥을 꽉 막히게 하는 시멘트 같은 과일도 있지만 반대로 막힌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찌꺼기를 씻어내는 청소부 같은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기름을 부으면 더 막히지만 따뜻한 물을 부으면 시원하게 내려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과일은 낡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쌓여있는 독소만 골라서 배출해주는 고마운 천연 해독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콩팥의 구세주는 바로 사과입니다. 에이, 사과는 너무 흔한 과일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 진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만큼 고마운 과일이 없습니다. 사과가 콩팥을 살리는 비결은 바로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쓰는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당분,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독소들을 이 스펀지가 쫙 빨아들여서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아까 제가 주스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사과 속의 펙틴은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니 콩팥이 허겁지겁 일할 필요 없이 아주 여유롭게 혈액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씻어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한국 배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죠. 그런데 아까 김철수 아버님 사연을 듣고 물 많은 과일은 위험하다면서 왜 배를 추천하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고 가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드셨던 수박이나 주스는 수분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다릅니다. 배는 석세포라고 불리는 까끌까끌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수분을 꽉 잡고 있다가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물을 내보냅니다. 홍수가 아니라 콩팥이 딱 좋아할 만큼의 시냇물을 졸졸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배의 깨끗한 천연의 물이 콩팥 필터 사이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배는 콩팥의 해로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그러니 갈증이 날 때 억지로 맹물을 들이켜는 것보다 배 한 조각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분 보충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콩팥의 수호신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콩팥에는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블루베리가 짙은 보라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이 콩팥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콩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염증으로 인해 붓고 터지기 쉽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낡은 냄비에 코팅을 새로 입히는 것처럼 콩팥 혈관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혈액이 찌꺼기 없이 슝슝 잘 통하게 도와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신장 염증 수치가 3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심되는 점은 칼륨 함량입니다. 블루베리의 칼륨은 100g당 약 40mg에 불과합니다. 바나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심지어 투석 직전 단계의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과, 배, 블루베리 이 세 가지 과일은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은 피하고 콩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맞춤형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할머니 한 분은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게 한 뒤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작은 변화로 콩팥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사과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을 저 남현진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과와 배, 그리고 블루베리가 아무리 콩팥에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여전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만 써드리는 과일 섭취 황금 원칙 5가지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평생 콩팥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침 빈속에 들어오는 과일의 당분은 잠자던 콩팥을 기절시키는 망치와 같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아침 식사로 위장을 깨운 뒤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밥을 먹자마자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여 발효가 일어나고 콩팥에 가스가 찹니다. 셋째, 해가 지면 과일도 끊으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콩팥도 잠을 자야 합니다. 밤에 드시는 과일은 콩팥에게 강제로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하루 총량은 200g을 넘기지 마십시오. 사과 반 개, 배 2쪽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다섯째,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오전에 사과 반쪽, 오후에 블루베리 한 줌 이렇게 나누면 콩팥이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표입니다.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 즉 GFR 수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 이미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때는 오늘 말씀드린 좋은 과일이라도 섭취량을 절반으로 더 줄이셔야 합니다. 또한 혈청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라면 의사와 상담하기 전까지 모든 과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이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더 챙겨 먹느냐가 아니라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을 얼마나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원칙과 숫자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투석실로 가는 길목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정수기 필터가 더 이상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을 고르는 법부터 먹는 법,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읽는 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콩팥을 위협하는 주방의 비밀에 대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과일 선택과 섭취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머무르는 공간인 주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데도 이상하게 콩팥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일상을 추적하며 아주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을 다루는 도구와 보관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도마와 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고기나 생선을 썰던 도마를 대충 물로 헹구고 그 위에 과일을 올려 깎아 드시지는 않나요? 이것은 60세 이후 면역력이 떨어진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인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생고기나 생선에서 나온 미세한 세균과 기생충들이 도마의 흠집 사이에 숨어 있다가 과일에 묻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이 강해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에 도달해 급성 신우신염이나 콩팥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외부 세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 과일 전용 도마와 칼을 반드시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시는 주방의 비닐랩입니다. 남은 수박이나 멜론 혹은 반쯤 먹다 남은 과일을 비닐랩으로 칭칭 감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박을 비닐랩으로 덮어 보관할 경우 단 일주일 만에 세균 번식 수치가 무려 3,000배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비닐랩 밀폐 공간 속에서 수박의 수분이 세균의 완벽한 배양액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비닐랩의 가소제 성분이 과일의 산도와 만나 미세하게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고 낡은 콩팥 필터에 심각한 독성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과일을 오염된 도마에서 썰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비닐랩에 보관하는 것은 정수기 필터 위에 오염물을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사서 드십시오. 만약 남았다면 반드시 비닐랩 대신 뚜껑이 있는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유리 용기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화학물질 노출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건강의 시작점이 되어야지 질병의 발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방의 비밀들을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도마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콩팥을 지킬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자, 이제 주방의 위험까지 확인했으니 다음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망가지면 여러분의 뇌까지 위험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콩팥과 뇌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방의 위생과 보관 방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어깨 위, 바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을 자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금 하려던 말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나 치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며 혼자 가슴을 졸이고 겁을 내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은 그 원인이 뇌 자체의 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망가진 콩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콩팥과 뇌의 연결고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콩팥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요독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지휘 통제실인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뇌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요독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면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는 뇌안개 현상입니다. 콩팥이 깨끗하지 못하면 뇌도 결코 맑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갑자기 헛것을 보시거나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뇌가 늙어서 생기는 진짜 치매가 아니라 콩팥이 독소를 빼내지 못해 뇌가 잠시 잠겨버린 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콩팥을 지키면서도 뇌를 다시 맑게 깨우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의 달콤한 알맹이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껍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과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성분은 뇌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과일의 당분과 칼륨이 걱정되어 과일을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사과 껍질을 베이킹 소다로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차로 드셔보십시오. 당분 과부하 없이 콩팥 혈관을 청소하는 핵심 성분만 쏙쏙 골라 마시는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뇌의 갈증과 콩팥의 갈증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착각을 일으켜 자꾸 단 것을 찾으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과일 주스나 단 음식을 드시면 콩팥 필터는 설탕물에 잠겨 망가지고 뇌는 찰나의 즐거움 뒤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배 한 조각을 아주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 드십시오. 입안에서 충분히 침과 섞인 배의 천연 수분은 뇌의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낡은 콩팥 필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최고의 천연 세척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고 뇌는 그 처리장의 상태에 따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거나 소음을 내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하수 처리장이 막혀 오물이 역류하면 지휘자는 독소에 취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와 기분 좋은 기억들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지친 콩팥부터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콩팥이 맑아지면 여러분의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걷히고 다시 활기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60세 이후에 과일을 철저히 가려 먹어야 하는지
그 거대한 생명의 지도를 모두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위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63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콩팥의 비밀과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과일들의 두 얼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필터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먹고 마신 모든 것을 묵묵히 걸러내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낡고 지쳤을지 모르지만 그 필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이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그동안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콩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소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의 탄닌 성분이 위 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 콩팥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주스가 낡은 필터에 칼륨과 당분이라는 폭탄을 던져 심장과 콩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과의 펙틴, 배의 석세포,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우리 콩팥을 씻어주는 천연 청소부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복을 피하고 하루 200g 미만으로 나누어 먹으며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쉬게 하는 5가지 황금 원칙과 GFR60이라는 숫자도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혹은 기력이 떨어져 하루하루가 고단하신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병이 든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만 더 조심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내 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그 어떤 명약보다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셔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드시길 바라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내일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밝아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남현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진료실박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일상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다시 맑게 깨어나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아프지 않고 여러분의 눈이 침침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콩팥이 맑은 피를 뿜어내는 그날까지 저 남현진이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진실을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